자, 지금부터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에요.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배경에서 어떻게 숫자가 나열되지? 라는 그 말 뜻을 갖고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나?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고 말 뜻을 갖고 가세요. 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배경은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서로 다른 배경이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살짝 저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이 설정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숫자가 깔려 나가나. 그렇죠? 명심할 거는 지금 볼 때 내가 얘기했지만 형식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한 상황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 모든 문제는 제한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껴있을 때에만 뭐한다?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없는 이것은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현재 예문으로 설명해 줄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1, 2, 3, 4, 5라는 5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줘 이게 되는 거예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세 자리 정수 중요한 것은 and 동시에 뭐한다? 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00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야 100의 자리 너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 있니? 라고 했을 때 나는 1, 2, 3, 4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10의 자리 어때요? 안 들어가면 되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1의 자리는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좋아. 그러면 자 한번 나열해봐 라고 했을 때 얘가 나열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 5가지예요. 이 곱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 파악은 필요 없단 말이야. 하지만 하나의 예문을 만든다면 난 3이라는 숫자를 하나 썼어.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 골라 하면은 1, 2, 4, 5 중에 골라야 돼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저 2 썼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의 자리 골라라 하면 1, 4, 5 중에 고르니까 몇 가지? 3가지. 저는 간단하게 5를 썼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각각 채우면서 연결돼서 한 가지 결과를 만드는 거야. 한 가지 결과를 만들었네? 그러면 상황 자체는 이어지니까 곱사건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썼던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썼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쓸 수 있으면 중복하지 않는 순열은 끝났다는 얘기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하면 바로 이거. 왜 숫자 나열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한 번 썼던 거 또 쓰지 못하니까 첫 번째가 고를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 골라 넣고 두 번째 고를 때는 하나가 줄어든 4개 중에 골랐고 그 다음에는 3개 중에 하나 골랐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니까 선택 갈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7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럼 만들어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9, 그 다음 8, 그 다음 7, 그 다음에 6, 5, 4, 3 이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곱사건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답을 부를 때 저기는 5, 4, 3이니까 답은 얼마야? 60.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법이 뭐가 있냐면 야, 진모야. 예? 너 이거 답 얼마 나오니?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What?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요. 그게 뭐야? 왜 그렇게 숫자 썼어? 라고 하려면 길게 설명해야 돼. 서로 다른 9개의 배경에서
기준이 명확한 7자리에다가 숫자를 나열하는데 중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길게 다 쓰려니까 어때요? 너무 기니까 압축하는 하나의 이름표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O 퍼뮤테이션 3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O 퍼뮤테이션 3.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O라는 건 뭐냐? 바로 선택당하는 것이에요. 선택당하는 것. 여기는 철저하게 선택당하는 것. 항상 기억하세요. N permutation R, N pi R, N combination R, N hyperbolic R.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공식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있는 숫자는 뭐다? 선택을 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다? 뒤에 있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선택당하는 거 몇 개? 5개. 선택하는 거 몇 개? 3개인데 퍼뮤테이션, 여러분들이 P라고 하는 이 퍼뮤테이션의 뜻은 이 5개가 있지만 이 5개는 전부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고요. 3 하면은 3개를 선택할 건데 3개짜리 나열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 한다? 중복하지 않아 라는 하나의 이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얘는 상징적으로 하나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름. 그럼 얘는 뭐다? 아기. 이게 된 거야. 실제 아기. 알겠죠?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좀 재밌게 한번 해보면 이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게요. 그럼 내가 아기가 태어났어. 어휴 너무 이쁘다. 그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볼 땐 이쁘겠지. 그런데 아기라는 걸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사람들한테 사진을 다 찍어서 다 보낸단 말이에요. 친척들도 보내고 친한 친구들도 보낸단 말이야. 자, 보냈다는 얘기는 뭐야? 빨리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야. 우리 애기 태어났는데 너무 이뻐. 천사 같아. 그치? 덕담을 빨리 쏟아 부어라 이 뜻이에요. 독담을 해라, 덕담을. 그런데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성인이 되면 이게 눈이라든지 선 같은 게 얼굴에 선이 딱 고정되니까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을 하고 또는 머리카락의 길이 보고도 또는 얼굴을 보면 웬만큼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는데 아기는 어때요? 신생아들은 기본적으로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났는데 아기 얼굴만 봤는데 동글동글해. 근데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덕담을 못 하겠어.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아기 밑에다가 사진 밑에다가 씁니다. 야, 아기 이름이 뭐야? 이렇게 보내죠. 근데 아기 이름이 예를 들어서 강동원이야. 강동원. 그러면 이름을 딱 보면 어떤 게 떠올라요? 아, 얘 남자구나. 야, 남자네. 딱 판단되면 야, 너 닮아서 아주 씩씩하게 생겼다. 아주 건강하겠어. 나중에 크면은 뭐 장군감인데, 뭐 천하장사인데, 그렇죠? 이런 스타일로 해서 덕담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아기의 이름이 뭐니? 그러면 강효주야. 이게 뭐야? 강효주. 아니면 강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이름을 딱 보면 아, 얘 여자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야, 정말 다행이다. 너 안 닮아서 이쁘네. 그렇죠? 아니면 너 미인이 되겠다. 야, 이거 미스코리아감인데 이런 칭찬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성이면 남성 아기에게, 남자 아기한테 어울리는 덕담을, 여자이면 여자한테 어울리는 덕담을 해줄 수 있는데 성별을 모르니까 뭘 보고?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께 선생님 이름이 강진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이름을 보고서 수업을 듣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죠. 내 이름이 강진수면 어떨 건데? 강진수라고 내 이름 바꾼다고 해서 내 강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하는 강의가 필요한 거지 나라는 이름표가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설명할 때는 뭐가 돼? 너 누구 거 수업 들어? 강진모 선생님 거 수업 들어. 그쵸?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실제 가장 중요한 건 얘고 이것의 숫자 나열을 상징해주는 이름표일 뿐 사실은 이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린 답구할 때 뭐 얼마 나와? 60만 쓰면 되는 거지 이 5%인 3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름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얘는 형식일 뿐이고 실제 알맹이는 얘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숫자가 어때? 너무 길어.
그러면 이걸 압축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줄임 하듯이 문화상품권을 여러분들은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문상. 그 문상하면 여러분들 나이 또에는 다, 아, 이거 문화상품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머릿속에 들어오는 단어는 문상, 해석은 문화상품권. 그쵸? 압축된 표현. 그러면 이것도 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배우는 용어가 바로 n 팩토리얼이라고 배워요. 이거는 그냥 값이 아니고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는 뭔데? 그러면 n부터 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라. 그래서 나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곱해주세요라는 하나의 압축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R집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압축해 던져주면 우리가 파일을 다운받잖아? 그러면 R집을 어때요? 압축을 풀어야 한글 워드 파일 또는 PDF 파일, MP3 파일, 사진 파일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줘봤자 어차피 여러분 다시 압축을 풀어야 되는 거야. 다만 짧게 전달하려는 거지. 그런데 얘를 보니까 숫자가 하나씩은 줄어들었는데 팩토리얼 끝나려면 곱하기 맨 마지막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1로 끝나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2 곱하기 1 곱해줘. 그러면 그만큼 나는 뭐 할 거야? 나눠주면 되지 않겠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야? 2팩분의 9팩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돼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필요하지만 실제 내가 풀 때는 필요가 없는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오케이. 이거 표현을 좀 줄여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뒤에다가 나는 2 곱하기를 붙이겠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2 곱하기를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 과정 2팩분의 5팩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지만 어차피 2팩분의 5팩 나와도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름표를 줘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야 이게 필요하지만 실제 내가 문제 풀 때는 이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 이 식정리의 의미의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야? 바로 제한사항이 없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사항이 들어가는 순간 이 표현은 전부 다 무용지물 되고 이 알맹이만 남는다라는 점을 꼭 학생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집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축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 나 1, 2, 3, 4 해서 n-1, n까지 해서 숫자가 카드가 총 n개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 R개의 공간에다가 배열할 거야. 단 중복은 하지 말아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가 몇 개야? n. 두 번째는 뭐야? n-2. 세 번째는 n-2.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전체 개수가 몇 개? R개를 써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쵸? 자, 한번 해봐요. 잘 봐요. 1부터 10까지는 몇 개가 있어요? 자연수로 1부터 10까지는 10개가 있죠. 자, 0부터 10까지는 몇 개예요? 0부터. 그러면 11개가 되겠죠. 0부터 9까지는 몇 개야? 10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n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n-0이거든요. 그러니까 0, 0, 1, 2 해서 R이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들어갈 값은 뭐야? 그러면은 여기는 바로 n-에 바로 R-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숫자 패턴이. 그러니까 여기는 글자니까 이해만 해야 돼.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1부터 R-1까지 빼는 수만 봐. 빼기 1, 빼기 2, 빼기 3 해서 1부터 R-1까지는 R-1개. 여기까지 포함하면 R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압축을 표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M permutation I라고 하자 이게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다가 내가 팩토리얼 만들려면 가면 갈수록 빼는 수가 더 커지니까 n-r, n-r 플러스 1 이렇게 펼쳐서 나중엔 3이 1로 끝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숫자를 곱해 나간다면 이 식의 의미는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n-1부터 n-r까지 곱이니까 n-r 팩토리얼. 분자는 1부터 n까지 곱이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n 퍼뮤테이션 r은 뭐지? 하면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 공식을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쓸모가 없는 식이란 얘기예요. 왜?
이건 첫 번째, 제한사항이 없을 때만 쓸 수 있다. 두 번째, 실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바로 얘가 중요하다. 어차피 네가 이름을 이렇게 말해줘도 이렇게 갈 거고 얘를 줘도 어차피 이렇게 갈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써먹지는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더 무서운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제 순열조합의 가장 큰 폼에서 설명해 주는데, 자, 그러면 얘 만약에 문제에서 제한사항이 있으면 어쩌할 건데? 라고 질문해줘요.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 제한사항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현재 0, 1, 2, 3, 4, 5가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줘. 그러면 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여긴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 있나요? 없어. 여기는 없어. 여기는 있어. 나는 절대 0 들어가면 안 돼. 그쵸? 0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한사항이 있는 거 먼저 정리해 주세요. 그럼 나는 이 중에 하나 고를게. 그럼 몇 개야? 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내가 2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때? 이제부터 프리해지겠죠? 그러면 너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니? 라고 한다면 이제 0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 나는 5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 써주시고. 그럼 너는 뭐 쓸래? 하나, 둘, 셋, 넷. 나는 4죠. 난 1 썼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이 답을 원하는 거야. 5 곱하기 5 곱하기 4.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떻게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형식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그 식의 본질을 갖고 오라는 거지 글자를 외워서 풀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 나열법만 우리가 알면 되지 그 이름표까지 형식까지 따라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있어. 자, 근데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줘. 근데 나는 중복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 해야 돼? 나는 짝수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짝수?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숫자 있나?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저는 여기가 문제라고요.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부터 써.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짝수니까 누구? 2, 4, 6 중에 하나 고를 거야? 그러면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다? 2를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편하게 여기 7까지 한번 보여줄게. 노골적으로 더 크게. 그러면 1, 2, 3, 4, 5, 6, 7인데 내가 쓸 수 있는 건 어차피 2, 4, 6밖에 없어. 이게 세 가지. 그러면 이제 풀해졌네? 됐다. 너 가져. 하면 여기 들어갔으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3을 썼어. 너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러면 현재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긴 5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6 곱하기 5 곱하기 3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공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 심하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만약 0, 1, 2, 3, 4, 5가 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줘. 나는 중복하지 마. 그리고 나는 현재 짝수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핸디캡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야. 100의 자리는 0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무조건 0, 2, 4 중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 쓰고 여기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제한 상황이 2개 뜨면 어떡할 거야? 하나를 먼저 기준값을 세워주시고 나머지를 맞춰가면 되는 거야. 뭐가 먼저인데? 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나라면 짝수에도 맞출 거야. 그러면 네모네모 0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네모네모 2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세 번째, 네모네모 4가 나올 수도 있잖아. 해서 나는 짝수를 먼저 기준값 잡겠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0을 썼어, 이렇게. 오케이, 얘가 1이자 0을 써버렸어. 그러면 숫자 카드 몇 개? 5개.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여긴 4가지. 곱하면 몇 가지? 20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2를 썼어요. 오케이. 그럼 나 2를 썼니? 오케이. 그럼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지만 0 쓰면 안 돼. 그럼 몇 가지? 4가지. 그럼 나 1. 그럼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럼 나는 곱하기 4. 이게 되는 거죠. 16가지. 그럼 여기도 어차피 4라는 건 앞에 있는 2와 똑같으니까 여기도 1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 더하기 16 더하기 16 그러면 얼마? 52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한상을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공식은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숫자 나열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 이름표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것만? 아니, 중복을 허락한 순열, 원순열, 같은 문자 나열 순열 전부 다. 경우의 수 전범위가 싹 다 공식의 형식이 중요하거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 배열법의 그 속성, 왜 나는 이렇게 숫자를 써야만 하는가? 그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았던 건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할 때마다 가지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중복하지 않는 순열 배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 번에 바로 중복을 허락한 순열과 원순열을 함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